네, 지난 시간까지는 저희가 그 함수의 기본적인 그 성질들을 공부를 했어요. 함수의 정의, 함수에서 파라미터와 아규먼트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함수는 어떻게 호출하고, 그리고 함수의 리턴 값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볼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고, 그리고 몇 가지 연습 문제들, 뭐 값을 반환하는 그런 함수들을 만들어 봤어요. 아규먼트가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아규먼트가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다양하게 좀 만들어 봤고요. 이번 시간부터 할 내용들은 함수의 좀 고급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마침 쉬는 시간에 그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셨는데 제가 전 시간에 sorted라고 하는 함수를 설명을 드렸어요. 어떤 리스트가 있을 때 그 리스트를 제가 여기 오름차순 정렬해서 보여준다라고 어, 설명을 드렸고 그 결과를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서 봤었죠. 음. 근데 정렬이라고 하는 거는 오름차순도 있고 내림차순도 있어요. 오름차순은 1, 2, 3, 4, 5, 6, 7, 8. 알파벳 같으면 A, B, C, D 이렇게. 내림차순은 9, 8, 7, 6, 5, 4, 3, 2, 1 거꾸로 하는 거죠. 뭐 알파벳 같으면 Z부터 시작해서 A가 제일 마지막에 끝나도록 이렇게 오름차순 정렬과 내림차순 정렬 두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 sorted 함수는 과연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을 다 해주느냐? 다 해줘요. sorted 함수를 보시면 sorted 함수에 여기 문서가 이렇게 좀 보이시죠? 문서를 보시면 아규먼트 한 개는 반드시 넘기셔야 돼요. sorted 다음에 그 위쪽에 보시면 iterable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iterable 하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반복 가능한 객체, 리스트나 튜플이나 이렇게 반복 가능한 객체들을 아규먼트로 주셔야 돼요. 자, 근데 그 옆에 무슨 좀 이상한 기호들이 있죠. 슬래시, 별표, 키, 리버스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자,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는 리버스라고 하는 거 볼게요. 리버스라고 이거 전부 다 뭐냐면 파라미터예요. 파라미터가 선언되어져 있는 거예요. sorted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 때 iterable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선언되어져 있는 거고요. key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선언되어져 있는 거고 reverse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선언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iterable이라고 하는 파라미터, 즉 변수죠. 변수는 값이 할당되어져 있어요? 안 되어져 있어요? 안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iterable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에는 함수를 호출할 때 반드시 값을 넘겨줘야 돼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는 리버스 볼게요. 리버스는 false라고 하는 값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리버스는 거꾸로 반대로라는 뜻이죠. 반대로 false 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하지 않겠다이기 때문에 이게 옳은 차순 정렬인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이 reverse라고 하는 값은 아규먼트를 하나 더 주시는 거야. reverse. 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힌트 주죠. reverse는 하고 넣어야 된다고. 이렇게 힌트를 주고 있죠. 아까 기본값이 false였으니까 기본값 말고 다른 값. false 말고는 true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죠? true. 자, 이렇게 하고서 실행해 보세요. 정렬이 큰 숫자에서부터 작은 숫자로.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내림차순 정렬이. 내림차순 정렬. 리버스 값을 다시 false로 할까요? false. 그리고 다시 실행해 보세요. 작은 숫자부터 시작해서 큰 숫자로. 오름차순 정렬. 그리고 여기를 추로. 이렇게 해서 다시 시작하면 큰 숫자에서부터 작은 숫자로. 내림차순 정렬을 해주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리버스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넘겨주는 값은 우리가 넘겨주지 않아도 괜찮죠. 않아도 되죠. 않아도 그냥 이렇게만 하면 그냥 바로 오름차순 정렬된 걸 주죠. 함수를 만들 때 이런 함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이번 시간에 할 얘기예요. 이런 함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폴트 아규먼트를 갖는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기본 인수를 갖는 함수. 그래서 기본 인수를 갖는 함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알려드릴 거예요. 네. 여기 주석으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요대로 놔두고요. 밑에서 그냥 위에다 할까요? 솔티드를 호출하시는 방법이 이터러블, 그러니까 리스트나 튜플이나 리스트만 되는 건 아니니까 리스트나 튜플이나 문자열과 같이 이터러블 가능한 타입을 주시면 되고 여러 개의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리버스 값을 false로 주면 이거는 옳음, 차순, 정렬이고요. 정렬이고 반대로 sorted, iterable, reverse 여기를 true라고 주면 이거는 내림, 차순, 정렬을 해서 값을 정렬된 그런 리스트를 주게 됩니다. 리버스 파라미터의 값을 주지 않으면 기본값은 오름차순 정렬. 그래서 파라미터가 어떤 기본값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이 함수는 파라미터가 기본값을 가지고 있는 상태. 네. 마침 질문을 주셔가지고 이번 수업 시간하고 딱 연결된 그런 부분이었었어요. 여기서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셀을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큰 목차로 default argument라고 하겠습니다. 기본 인수. 그리고 밑에다가 새로운 텍스트 셀을 만들어서 이 기본 인수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기본 인수란 기본 인수 영어로는 디폴트 아규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폴트 아규먼트란 함수를 선언할 때 아규먼트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변수를 선언할 수 있죠. 그죠? 함수 이름 옆에 괄호 안에다가 변수를 선언할 수 있죠. 그 변수의 이름을 파라미터라고 한다 그랬죠. 그죠? 함수를 선언할 때 파라미터의 기본값을 설정하는 기본값을 디폴트 아규먼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디폴트 파라미터는 조금 구별을 하셔야 될 게 디폴트 파라미터는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변수. 파라미터들 중에서 기본값을 갖는 파라미터. 기본값이 설정된 파라미터. 즉 4개 변수. 기본값을 가지고 있는 변수를 디폴트 파라미터. 그리고 그 파라미터에 준 값을 디폴트 아규먼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함수가 다 디폴트 아규먼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디폴트 아규먼트가 없는 경우가 보통은 일반적이고 필요한 경우에 디폴트 아규먼트들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함수를 호출하는 입장에서 보면 함수를 호출할 때 디폴트 파라미터의 값을 전달하지 않으면 기본 디폴트 파라미터라고 그냥 쓸게요. 디폴트 파라미터의 값을 전달하지 않으면 그러면 디폴트 아규먼트가 기본값으로 사용이 돼요. 디폴트 아규먼트가 기본값으로 사용되고요. 만약에 함수를 호출할 때 디폴트 파라미터의 값을 넘기면
디폴트 파라미터의 값을 넘기면 전달하면 디폴트 값은 기본 값은 무시가 되고요. 기본 값은 무시가 되고 전달한 값을 사용을 합니다. 기본 값은 무시되고 전달한 아규먼트가 사용이 돼요. 아규먼트가 사용.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내용은 아까 sorted라고 하는 함수에서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sorted를 호출할 때, 그죠? sorted를 호출할 때 디폴트 파라미터의 값을 전달하지 않았죠. 그죠? 리버스라고 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전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리버스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기본값 false가 그대로 이용이 된다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아래처럼 리버스에 true라고 하는 값을 주면 어, 미리 설정되어져 있었던 기본값은 무시되고 전달한 아규먼트 true라고 하는 아규먼트가 사용이 된다. 뭐 그렇게 많이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디폴트 아규먼트를 만들 수 있을까예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파라미터를 선언할 때 값을 그냥 넣어버리시고, 파라미터를 선언할 때 값을 넣어버리시고, 그러면 호출할 때는 아규먼트를 넘겨도 되고 아규먼트를 넘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제 만들었던 함수인 것 같은데 비슷한 함수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떤 문자열을 여러 번 출력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repeat message. 어제 만들었던 게 있어서 message2라고 할까요? repeat message2 이렇게 할게요. 메시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몇 번 출력할 건지라고 하는 게 있겠죠. 요렇게 함수를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패스는 이따가 우리가 구현할 부분. 일단 넘어가겠다 뭐 그런 의미고 구현하겠다라는 뜻이죠. MSG라고 하는 요거는 파라미터 변수죠. 변수. 여기에 문자열이 넘어올 거예요. 그 다음에 n은 정수. 몇 번 출력할 건지라고 하는 숫자가 여기에 넘어올 거예요. 이렇게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이 파라미터들은 기본값이 지금 현재는 없죠? 그 중에 요거 하나만 기본값을 줄게요. 예를 들어서 최소한 한 번은 출력하는 게 좋겠잖아요. 그죠? 1 이렇게. 이런 거를 자 이때 n은 기본값이 설정되어져 있는 파라미터니까 디폴트 파라미터라고 부르는 거고요. n을 디폴트 파라미터라고 부르는 거고 이렇게 기본값으로 설정된 것을 디폴트 아규먼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디폴트 아규먼트. 어렵지 않죠? 다시 요렇게 있는데 파라미터 n 이게 디폴트 기본값이 있는 파라미터잖아요. 기본값이 있는 파라미터. 디폴트 파라미터. 그리고 여기는 값 1. 기본값이죠. 기본값. 이거를 디폴트 아규먼트라고 부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만드는 거는 똑같아요. 반복할 거예요. in, range, n이 있다 치고 그 다음에 print message 이렇게 만들 거예요. 디폴트 파라미터가 있다 없다 말고의 그거 말고는 우리가 어제 만들었던 함수와 동일합니다. 자, Shift Enter 그래서 실행하고 밑에 코드셀을 새로 만들었어요. 자, 첫 번째 디폴트 아규먼트를 갖는 함수를 호출할 때 디폴트 파라미터의 값을 전달하는 경우 디폴트 파라미터의 값을 전달하지 않는 경우부터 먼저 볼까요? 디폴트 파라미터의 값을
전달하지 않는 경우부터 볼게요. 어떻게 호출하시면 돼요? repeat 메시지 2번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만 호출해도 됩니다. 이렇게만 호출해도. 자, 그럼 몇 번 반복할까요? 한 번 반복하는 거예요. 아규먼트가 한 개밖에 없죠. 그죠? 호출할 때 아규먼트가 한 개밖에 없죠. 다른 색깔로. 아규먼트가 한 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얘가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죠. 그죠? 자, 근데 그럼 n은 얼마를 사용하는 거예요? 1을 사용하는 거예요. n은 1하고 변수가 선언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1. range 1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으니까 숫자가 하나밖에 없죠. 그죠? 한 번만 프린트 되고 끝나는 거예요. 한 번만 프린트 되고. 네. 이해되십니까? 어렵지 않죠? 여기서 설명드린 게 값을 전달하지 않았을 때, 디폴트 파라미터의 값을 전달하지 않았을 때, 여기죠. 전달하지 않으면 디폴트 아규먼트를 그대로 사용한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값을 전달하면 이번에는 디폴트 파라미터의 값을 아규먼트를 전달하는 경우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repeat message to hello라고 해볼까요? hello. 그 다음에 숫자를 주는 거예요. 5번 출력해라. 몇 번 출력했어요? 5번 출력했죠. 자, 이때는 아규먼트가 두 개예요. 첫 번째 아규먼트, 두 번째 아규먼트. 첫 번째 아규먼트가 MSG에 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규먼트. 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런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n이라고 하는 변수가 선언되어져 있는데 n이라고 하는 변수가 선언되어져 있는데 여기는 1이라고 하는 값이 있었는데 함수를 호출할 때 n은 5 이렇게 넘긴 거랑 같아. 그러면은 n에 저장된 값이 바뀐 거죠. 그죠? 우리가 변수를 선언하고 변수의 값을 저장했지만 나중에 그 변수에 다른 값을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죠. n이라고 하는 변수에 1이라고 하는 값이 있었지만 나중에 5라고 하는 다른 값으로 바꿔버릴 거예요. 그럼 여기는 그 다음부터는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포문이 5번 반복하는 포문이 되는 거고 출력은 지금처럼 5번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디폴트 아규먼트가 있는 이런 함수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부를 수가 있어요. 아규먼트를 주지 않으면서도 호출할 수가 있고 아규먼트를 주면서도 호출할 수가 있어요. 네. 어렵지 않으시죠? 우리가 아마 제일 많이 사용했던 함수가 프린트일 거예요. 프린트. 자, 프린트 볼까요? 프린트. 설명, 마우스를 프린트 함수 위에다 마우스 올리니까 설명 보이죠? 자, 여기 보시면 파라미터 SEP 보세요. 기본값 있어요? 없어요? 기본값이 공백 하나라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and라고 하는 파라미터 볼까요? 기본값이 \n, 즉 줄바꿈이라고 있죠. 우리가 이 기본값들을 바꿔가지고 호출했던 적이 있었죠. 그죠? 문자열들을 출력할 때 그 구분자를 공백이 아니라 다른 문자열로 대체해서 출력했던 적도 있었고, 여기 SEP. 그 다음에 그 줄바꿈 대신에 탭을 넣어서 옆으로 출력하게끔도 했었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호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프린트 함수는 디폴트 값이 없는 아규먼트도 있고 디폴트 값을 이미 가지고 있는 아규먼트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SEP, 그 다음에 AND와 같이 이렇게 디폴트 파라미터가 있었고 디폴트 값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동작들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드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자, 근데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요거는 굵은 글씨로 좀 써요. 주의. 디폴트 파라미터는 기본값을 갖지 않는 파라미터들 뒤에서 선언하셔야 돼요. 디폴트 파라미터들은 반드시 기본값을 갖지 않는 파라미터들 뒤에 선언해야. 만약에 디폴트 파라미터가, 즉 기본값을 갖는 파라미터가 기본값을 갖지 않는 파라미터보다도 먼저 나오면 그거는 문법적인 오류입니다. 기본값을 갖는, 이게 디폴트 파라미터죠. 갖는 파라미터가 기본값을 갖지 않는 파라미터보다 먼저 선언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그냥 간단하게 만들 거에서 def 이렇게 말할게요. def 테스트라고 말할게요. x, y. 일단 우리가 가드를 만들 건 아니니까 그냥 패스하고 넘어갈게요. x하고 y라고 하는 두 개의 그 파라미터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할지 모르겠어요. 둘 다 기본값이 없죠. 예.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실행해 보세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자, 여기에 뒤쪽에 있는 파라미터의 기본값을 줬어요. 문제되지 않죠. 그죠? 이렇게 기본값을 갖지 않는 파라미터들이 먼저 선언되고 그 다음에 뒤에서 기본값을 갖는 파라미터들을 선언하셔야 돼요. 이건 파이썬에서는 이건 지켜주셔야 돼요. 기본값을 갖는 파라미터들은 반드시 뒤쪽에. 얘네들이 몇 개가 있든 상관은 없지만 항상 기본값을 갖지 않는 파라미터들 뒤쪽에서 선언을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오류가 나는 거예요. 테스트 에러라고 할게요. 에러가 나는 거여서 파라미터를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데 앞에 있는 파라미터에다가 기본값을 주고 뒤쪽에 있는 파라미터에는 기본값을 안 줬어요. 자, 실행해 볼까요? 에러 납니다. 신텍스 에러라고 나오죠. 신텍스 에러는 문법 오류란 뜻이에요. 문법 오류. 그러니까 파이썬 문법에 맞지 않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파이썬 문법에 맞지 않는다. 자, 그리고 여기서 알려주고 있죠. y. 이 y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볼까요? non-default argument. 그러니까 기본값이 없는 아규먼트란 뜻이죠. 기본값이 없는 아규먼트가 디폴트 아규먼트 뒤에 나오고 있네요. 라고 설명해주고 있어요. y가 non-default 아규먼트고 기본값을 갖지 않는 아규먼트인데 디폴트 아규먼트, 기본값 있는 아규먼트, follow, 뒤따라서 나오다. 뒤에 나온다. 뒤에 나오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얘가 디폴트 아규먼트죠. 디폴트 아규먼트 뒤에 non 디폴트 아규먼트가 있으면 안 돼. 요게 그 얘기예요.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일부러 남겨둘게요.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된다는 거.
둘 다 기본값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쵸? 이렇게 만드시는 거는 문제되지 않아요. 뭐 def, test2, x에도 기본값을 주고 y에도 기본값을 주고 이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문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첫 번째 경우처럼 기본값을 갖지 않는 파라미터들 뒤에서 기본값을 설정하는 거는 괜찮아요. 하지만 일단 기본값을 갖는 파라미터가 먼저 있으면 뒤쪽에는 기본값 갖지 않는 거는 쓰시면 안 돼요. 전부 이런 경우에는 전부 다 기본값을 갖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네. 되셨습니까? 그렇죠?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테스트 2에서 네. 파라미터가 일단 기본값을 갖는 파라미터가 두 개인데 네. 만약에 아르구멘트를 하나만 넣으면은 네. 어떻게 돼요? 해보면 되겠죠? 어, 순서대로예요. 순서대로. 기본은 순서대로예요. 자, 그러면 한번 질문하신 내용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죠. 포매티드 F 스트링으로 x가 무슨 값이고, 그죠? x를 출력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y가 무슨 값일까? 이렇게 해보면 x와 y가 뭐가 될지 알 수 있겠죠? 그죠? 네. 자, 요렇게 다시 한번 만들게요. 이렇게 다시 만들고 이렇게 호출하시게 되면 x와 y는 둘 다 0이죠. 아규먼트를 아무것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x도 디폴트 아규먼트, y도 디폴트 아규먼트가 사용이 돼서 둘 다 0이에요. 요건 아시겠죠? 방금 전에 질문 주신 분은 이거를 질문 주신 걸 거예요. 이렇게 호출할 때 예를 들어서 1이라고 줬다.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이 1은 x가 될 거냐 y가 될 거냐 이거 물어보신 거죠. 그죠? 실행해 볼까요? x만 바뀌었죠. 그죠? 이렇게 하시면 y는 그대로 0이고요. 이 1은 앞에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그 아규먼트들을 전달하실 때 기본은 순서대로 전달된다. 순서대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 1이라고 하는 아규먼트는 x를 바꿔주는 거예요. x. 그리고 y는 값을 전달하지 않은 거예요. y는 값을 전달하지 않은 거여서 디폴트 값이 그대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됐나요? 그러면 네. 만약에 y 값을 변경하고 싶으면 x는 그대로 놔두고 네. 그럼 그때 사용자는 네. x는 0이라는 것까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오, y만 바꾸려고 y만 바꾸고 싶다. 근데 y만 바꾸고 사용자는 싶다. x의 파라미터 네. 기본값이 0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걸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현재까지 공부한 내용으로는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문서를 보면 호출하려고 보면은요 기본값이 보여요. 기본값이 보이기 때문에 0 그대로 놔두고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해야 되고요. 해야 되고 아니면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렇게 호출할 때 y는 이렇게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물어보신 거죠. 이렇게 두 개를 넘기지 않고 하나만 넘기면서 그 하나가 y만 바뀌게 하고 싶다. 이거를 물어보신 거죠. 그렇죠? 이런 방법이 있어요. 사실은 요거 설명드리려고 했어요. 미리 질문을 주셔서 네, 감사해요. 자, 여기 코드는 자, 기본은 뭐라 그랬어요?
순서대로 전달된다가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숫자는 x, 두 번째 숫자는 y. 네, 그렇게 해서 얘가 바뀌었고요. 얘가 바뀌었고. 자, 두 번째 코드는 여기도 아규먼트는 하나만 줬어요. 아규먼트는 하나만 줬는데 1이 아규먼트예요. 그죠?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아규먼트고 그 앞에다가 뭘 표시를 했냐면 파라미터가 무엇인지를 표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사용자가 혹은 개발자가 테스트 2번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겠다. 호출할 때 1이라고 하는 값을 넘기겠다. 근데 1이라고 하는 값은 누구한테 넘기겠다? y한테 넘기겠다라고 지정을 한 거예요. 아규먼트가 어느 파라미터로 가야 될지를 지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파이썬은 얘를 그 파라미터에다가 넣어줘요. 그 파라미터에 넣어주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파라미터 이름은 파라미터 이름은 함수가 선언될 때 사용되어질 파라미터 이름을 찾아서 써주셔야 돼요. 다르면 안 돼요. 자, 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텍스트 셀로 하겠습니다. 아규먼트 전달 방법이에요. 아규먼트 전달 방법. 아규먼트를 함수한테 넘겨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연 설명을 하자면 함수를 호출할 때 아규먼트가 한 개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죠. 아규먼트들을 넘겨주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 이름은 뭐 기억하지 않으셔도 뭐 괜찮긴 한데 포지셔널 아규먼트라고 부르는 게 있고요. 포지셔널 아규먼트 붉은 글씨로 쓸까요? 그 다음에 키워드 아규먼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키워드 아규먼트라고 하는 방식이 있어요. 포지셔널 아규먼트라고 하는 방식과 키워드 아규먼트라고 하는 방식이 있는데 포지셔널 아규먼트는 아까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거. 그러니까 전달 아규먼트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 선언된 파라미터의 순서대로 순서대로 아규먼트들을 전달하는 방식. 이거 전부 다 포지셔널 아규먼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규먼트 한 개도 안 줬죠. 그냥 디폴트 아규먼트 사용되는 거고 아규먼트 한 개 줬죠. 이 1이라고 하는 거는 파라미터가 선언된 순서로 보면 x에 들어갈 값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0이라고 하는 값은 파라미터가 선언된 순서로 보면 x, 1이라고 하는 값은 y로 넘어가는 값이에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단어 너무 어려운 단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치 순서대로 아규먼트를 전달한다. 그래서 포지셔널 아규먼트 그냥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뿐이에요. 함수에 선언된 파라미터 순서대로 아규먼트를 전달하는 방식. 키워드 아규먼트는 함수를 호출할 때요. 함수를 호출할 때 파라미터 이름은 무슨가? 이런 형식으로
형식으로 아규먼트를 전달하는 방식. 이거를 키워드 아규먼트라고 얘기해요. 요거죠, 요거. 내가 1이라고 하는 값을 줄 건데 1은 y라고 하는 변수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니면 100이라고 하는 숫자를 줄 건데 100이라고 하는 숫자는 x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게 키워드란 뜻이죠. 키워드를 명시해서 즉 파라미터 이름을 명시해서 아규먼트 값을 전달하는 방식을 포지셔널 아규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키워드 아규먼트를 사용하실 때는요. 키워드 아규먼트 방식을 사용할 때는 파라미터 순서를 지키지 않아도 돼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위쪽에 만들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볼까요? 자, 요 테스트 2 가지고 할게요. 순서는 x가 먼저고 y가 두 번째잖아요. 그죠? 근데 이 똑같은 함수를 키워드 방식으로 하실 때는요. 키워드 방식 여기다가 코드는 위쪽에다 만들게요. 테스트 2. y는 마이너스 1, x는 1. 실행해볼게요. 어떻게 됐어요? x가 1이고 y가 1이죠. 순서 안 지켰죠. 이래도 된다라고 하는 거.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키워드 방식을 사용하시게 되면 1이라고 하는 값은 지정한 파라미터에 들어가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은 1이라고 하는 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지정한 파라미터에 들어가요. 이게 키워드 방식. 순서를 지키지 않아도 돼요. 대신에 파이썬한테 함수한테 알려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1은 y에 들어갈 거야. 1은 x에 들어갈 거야. 이거를 반드시 알려주셔야 돼요. 그게 키워드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하시면 포지셔널 아규먼트와 키워드 방식의 아규먼트 두 가지를 이렇게 응용을 하시면 이렇게 호출했을 때, 이렇게 호출했을 때 또는 이렇게 호출했을 때 혹은 뒤쪽만 넘겨줄 때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게 돼요. 자, 근데 여기서도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이것도 주의하실 점. 주의 보시겠을까요? 주의하실 점. 함수를 호출할 때 포지셔널 방식과 키워드 방식을 혼용할 수는 있어요. 포지셔널 방식과 키워드 방식을 함께 사용해도 되기는 해요.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켜주셔야 될 게 있어요. 반드시 포지셔널 아규먼트를 먼저 전달하고요. 포지셔널 아규먼트를 먼저 전달하고 키워드 아규먼트는 나중에 키워드 아규먼트들은 나중에 그러니까 포지셔널이 다 끝난 이후에 포지셔널 방식들이 다 끝난 이후에 포지셔널 방식이 모두 끝난 후에 사용해야 돼요. 쓰면서도 딱히 마음에 들진 않는데 이 마지막 주의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위에 테스트 2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x하고 y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x는 1 이렇게 주고 y는 100 이렇게 줬어요. 요거는 가능해요. 요거는 가능해요. 이건 가능해요. 그런데 테스트 2 x는 1 그다음에 100 이건 안 된다. 될 것 같죠?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얘는 키워드를 주지 않았으니까 포지셔널 방식이죠. 얘는 키워드를 줬으니까 키워드 아규먼트죠. 키워드 아규먼트들은 모든 포지셔널 아규먼트들 뒤에다 쓰셔야 돼요. 뒤에다. 그런데 키워드 아규먼트를 먼저 썼는데 뒤쪽에다가 포지셔널 아규먼트를 준다? 이거는 신텍스 에러. 문법 오류예요. 문법 오류. 이것도 그냥 남겨둘게요. 그게 여기 주위에서 써드린 거예요. 뭐 파이썬에서 그렇게 문법을 만들었으니 우리는 그 문법을 따라야만 되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2를 x에다 줬으니까 나머지 하나는 y에 밖에는 들어갈 수가 없겠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파이썬은 그렇게는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전달하면 순서대로 잘 넣어주는데 그렇지 않은 거는 이렇게 하시는 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그 포지셔널 아규먼트와 키워드 아규먼트라고 하는 것까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아까 질문 주신 분 답변이 잘 됐나요? 어려운 내용들이 또 많이 들어가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를 공부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함수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수를 어떻게 호출할 것이냐. 문서를 보면서 이 문서 함수의 문서를 보면서 이 함수는 디폴트 아규먼트가 있네. 그럼 디폴트 아규먼트의 값을 줄 때는 어떻게 해야지? 뭐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함수를 호출할 때 어떤 경우에 키워드를 쓰는 거지? 키워드는 앞에다 써야 되나? 뒤에다 써야 되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함수를 만들어 보고 사용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진짜. 질문 없으시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